크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유재명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제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법이나 행정 이외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이나 보험 등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이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반영하므로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역시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인공지능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정성 이슈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규제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사람의 편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에는 인종,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편견을 가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경우 인공지능도 특정한 집단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편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편향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절반이 넘는 45억 명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이 밀집된 북미와 유럽에서 수집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수집하는데 선진국일수록 이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친숙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인공지능은 북미와 유럽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정확성이 높고 아시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선진국 내에서도 소득이 높은 지역 및 계층의 편향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SNS를 더 활발히 사용하므로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의 데이터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런 것들을 더 잘 인식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 경향이 데이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다루는 사진이나 이미지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여성이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진을 입력하면 성별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연어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어의 3인칭 대명사는 he와 she로 성별을 구별하지만 헝가리어의 3인칭 대명사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헝가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는 의사다는 he로 번역하고 그는 간호사다는 she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인 이미지넷이 수집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수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편향성이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다양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먼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편향이 확대 재생산되는 방향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대출 심사 기준이 인공지능에 의해 반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해당 인종의 대출 승인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편향이 실제 금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차별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불공정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에 대한 대출 차별, 특정 질병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 특정 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등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저하는 기술 도입과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지라도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의 불공정성은 평판 악화, 소비자 이탈 등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또한 공정성 시비로 인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적, 제도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 규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셋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을 개발자가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모델의 용도, 성능, 한계, 잠재적 편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모델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개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기술 기업과 연구기관은 모두 이와 같은 자율 규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U는 얼마 전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결정에 대해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감독기구들도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저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델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개발자와 활용자의 윤리의식 고취,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자율규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에 특화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